어제 성렬이가 나보고 똘끼라 그래. 감옥에 있는 성렬이 말고 채팅창에 글 적는 성렬이. 그게 한 5분을 1대1로 대화만 했지. 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음번에는 12만원짜리 멤버십 가입하고 채팅창에 글 적으라면서. 약간 수상했지. 두 자리거나 아니면은 성렬이를 가칭한 외국인이거나.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정원이가 시진핑 만난대. 이제는 호칭 다 빼, 오늘은. 왜 똘끼라 그랬으니까 똘끼짓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어제 성렬이가 똘끼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똘끼짓 좀 한다고 오늘은 호칭 다 뺨. 정원이가 누구 만난다? 시진핑. 시진핑하고 선한 사이였는데 왜 만난 줄 알아? 푸틴하고 이제는 약간의 결별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우르선이 거의 종식되어 가니까. 그래가지고는 간을 싹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간다라는 거야. 어디에? 중국에. 왜? 80주년 뭐 거기도 약간 프레이드 비슷한 국군 프레이드. 우리나라 왜 국군이나 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나 봐. 그래, 그거 간다 그러더라. 그러고는 에이펙 때 시진핑 온다 그랬고 트럼프 온다 그랬고. 그럼 정은이도 오지 않을까? 정은이도 오면 딱 좋은데. 그렇잖아. 아무튼 뭐 조만간 통일 만들어보지 뭐. 까짓거 정치인들이 못하면은 북한 주민들, 남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통일의 길을 뭐 열어보는 거지. 혹은 나 정치인들 에헤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말만 통일 건데 통일 되긴 해? 되지도 않구만. 특별히 그대에게 줍니다. 짠. 아, 뜨거.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좀 식혀야 돼요. 에어컨 바람으로. 저기 그렇게 해놨네? 절전. 에어컨을 틀 때 틀더라도 불필요한 불은 꺼야지. 계란 노란자를 터뜨리지 않고 계란 노란자를 터뜨리면 최악인 거지. 라면에 계란 노란자가 터뜨려지면 최악이다라는 거지. 아, 뜨거워. 좀 식혀야지. 일단은 오늘 뉴스가 뭐가 있을까 한번 봐야지. 어떤 뉴스를 볼까. 뉴스 탁 열면은 정청래 얼굴이 싹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증나. 권선동. 나는 저 사건 있잖아요. 윤석열 이렇게 윤석열 때지.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선거할 때 윤석열 위해 가지고 써달라 이러면서 누가 1억을 줬대. 후원으로 1억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어떤데? 그렇지 않아요? 뭐 꿀꺽했을까봐? 아니면 그 후원금을 준 사람이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얌얌짭짭하는 거 이런 거 콩고물 얻어먹을까봐? 야,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전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는 후원금 10만원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그거 받았잖아. 그 뭐 계좌 다 DB 봐봐. 10만원만 줬겠어? 그 계좌 다 초DB 봐봐. 그러면 돼. 그렇잖아. 아, 성동이 바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주는 게 뭐가 어떤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야당이 너무 청빈, 그 다음에는 북한같이 뭐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거 너무 불어외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본주의에는 약간 야로도 있는 게 자본주의라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나라고. 아, 맞잖아. 뭐야, 예전에는 나 뽑아주십시오 하고는 의원들이 돈 봉투를 나눠줬어.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는 1억을 준 거야. 그걸 나눠서 줬대.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냐고. 난 납득이 안 가, 진짜. 대한민국 왜 이러냐? 응? 아, 참. 내가 돈이 없었어요, 망정에. 돈이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옥죄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같이 옥을 째는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래? 응? 아, 정말. 봐봐. 대통령 5년 하고 나왔는데 주머니에 차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등신 아니야? 근력을 잡았는데 양쪽 주머니에 찬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등신 아니야? 어느 정도 약간 속아주고 뭐 한 그런 그게 있어 주는 게 자본주의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나라고.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걔들이 그렇게 청빈 외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청빈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구리더구만. 이제부터 이재명 계좌 까보면 되겠네. 10만원 이상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꼭 어떤 유튜버 뭐 유튜버 따라하는 것 마냥. 이재명 씨를 까는 건 아니고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야당이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는 미국 가가지고는 트럼프하고 톡톡톡 하는 거 그거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 씹으라고. 그것도. 오늘 뉴스가 뭐가 있을까? 장동혁 정청래 SNS 지리의 왜곡 망상 점철 정치 공세. 그런데 장동혁 저 사람 잘 뽑아놨다니까. 김문수 뽑아놨으면은 정청래 못 당해. 뱀의 입이야. 뱀의 입. 정청래는 간사하다니까. 보면 전부 다 내로남불이야. 전북 냄새가 펄펄 나잖아. 우리는 빨갱이야요. 다 표가 나잖아. 아무튼 이래저래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공감이 맞아야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10명 중에 여섯 일곱한테는 호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감대도 없고. 그런 게 있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 과반수 이상한테서 공감을 얻은 정책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정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전체주의 나라인 거야. 특히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법 그런 거는 뭐 전체주의 냄새 펄펄펄 나는 그런 정책이라니까. 다 터졌다. 버섯. 정청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본인 때문에, 저런 세력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 진짜 똥낀 놈이 성낸다고. 진짜 그만큼 우리나라에 종북이 많다라는 거겠지. 그게 분명히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재인 때 똥 싸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야. 얘들 통일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뭐 여기저기 뭔가 투자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럴 거야. 아무튼 저기 아까 전에 저기 누구지? 그 남자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지. 그럼 저건 뭐야 1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도소 간다. 웃긴다 그래. 그런 것 같은 무슨 교도소로 가냐. 아무튼 저 뉴스 한번 읽어보면 장동혁 정청래 SNS 질의의 왜곡 망상. 저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옹호하냐 괜찮다고 생각하냐 기타 등등 이야기인데 딱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또 말꼬리를 물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모든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딱 하면은 옹호하지. 종북주의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뭔가 자꾸만 수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념 자체가 틀리니까. 민족 통일 그 다음에 민중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뭔가 바꿀 필요가 있어. 국민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없잖아 국민들이.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게 시민 아니야. 어제 채팅창에 닉네임 성렬이야. 성렬이가 똘끼 그러더라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오늘은 똘끼짓 합니다. 쭉 여기 보면은 진짜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냐고.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쟤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체제로 가게끔 그렇게 자꾸 트릭을 부리는 거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종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북한 체제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야. 북한도 이제는 상김씨 독재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약간의 사회주의 정책을 따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자본가들하고 약간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동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는 좀 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지.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걸 누가 알겠어. 나만이 알지. 또 모르지. 내 혼자만 맛있다 그러지. 좋아. 오이, 생오이 먹어주고. 오늘 봐봐. 마음에 안 들어. 왜 정청래가 하는 말은 나는 다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펄펄 나는지 모르겠어.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우리나라 국회에 저런 국회의원이 있었나? 누가 뽑아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어느 구에서 나왔는지를 내가 찾아봤겠어. 마포을이라 그러더라. 마포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정청래를 내가 좀 비하했다고 해가지고는 감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뭐 북한 체제고. 여기 나오네. 어제 읽었던 건데 새벽에. 저거는 어제 읽었던 건 아니다. 어제 읽었던 건 아니다. 비슷한데 완전한 주제는 아니야.
여기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이야. 그게 80년이래. 80주년 된 거야. 그게 전승절인 일본하고의 그 전쟁에서 그 기념을 기리기 위한 행사야. 저게 전승절. 여기 보면은 중국 전승절 참석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연합뉴스 TV와 인터뷰에서 북한도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는 요인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과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봐서는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군사력에 모든 경제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면은 굳이 군사력에 모든 경제를 쏟아붓고 그러고는 우리한테 손을 벌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달러 줘가면서까지 평화를 외친다? 내가 만약에 오야붕이라면 그냥 확 쳐들어가겠다. 그 많은 달러를 줘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이 뭔가 속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한테 니네들은 핵무기를 그럼 만들어라. 우리가 달러를 조금 지원해 줄게.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설마 그렇게까지 갔겠어?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종북들은 또 모르지. 아니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정말로. 뭐 그 애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달러 돈 주면서 달래줬겠지. 응? 달러 주면서 달래줬겠지. 뭐 어쨌거나 그래도 뭐 북한은 핵을 만들었는 거고, 근데 핵을 어디다 팔아먹거나 사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지금 주어지질 못하니까. 집이 많으면 뭐하고, 집이 덩그럴 크면 뭐 하겠어. 쓸 돈이 없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북한은 지금. 그러면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라면은, 그렇잖아.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일단은 핵은 잘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뭐 등등. 그렇지 않을까? 이제는 핵이 큰 의미가 없어. 배터리만 성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시간, 지금은 최장 길어봐야 뭐 4시간 정도겠지? 좀 더 길면 뭐 6시간 될 수 있겠다면서도 배터리 시간이 뭐 한 24시간 아니면 뭐 한 며칠 이렇게 간다 이러면은 핵무기 필요가 없다니까. 핵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로봇 중에서 제일 작은 로봇이 웜 로봇인가 그렇거든요. 맞을 거야. 웜 로봇. 웜 로봇. 웜 로봇 아닌가? 아 정말 한 번씩 나도 내가 보면은 로봇 웜 있네. 아니야, 다시 찾아봐야지. 어우, 그게 뭐더라?
제일 작은 초소형 로봇인데 음, 이쯤 하면은 나올 건데 음, 여기 있다. 음, 딱정벌레 크기 정도의 로봇이거든. 음, 아무튼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지 모르겠어. 아무튼 엄청 작은 로봇인데 음, 이제는 음, 핵이 주는 가치가 옛날만큼 크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로봇이야. 로봇. 그 다음번에 뭐 드론 뭐 이런 식이야. 저렇게 가장 작은 로봇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엄청나게 작지. 보자, 여기 크기가 나와 있나? 0.01달러, 1페니 정도, 가로 세로 1cm 크기가. 지름 1cm 정도의 크기의 로봇인 거야. 거기에 아니다, 나의 상상력을 너무 발휘해버리면 안 돼. 아무튼 이제는 로봇이에요. 로봇 시대라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온다 그러잖아. 2030년까지 뭐 보급을 하니 어쩌니 그러대요. 맛있다. 고소해. 조금 더 놔뒀다가 저거는 먹어야 되겠다.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향이 더 진하거든. 좋아. 일단은 저기에 북한도 전승절에 가는 거야. 푸틴만 가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려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뭐 딜이 거의 없는 거지. 틱된 거야. 그러고는 뭐 중국한테 붙었다라는 거지. 우리 보고는 미국한테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더라. 무슨 거지 정책이라 그러는가. 뭐 아무튼 나 그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놓고서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응? 보니까 조 장관을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관련 국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중요한 외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핵이 의미가 없잖아.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제는 로봇이야. 드론이고 드론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장기간 갈 수 있는 거 나오면은 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군사력을 키운다, 모든 경제를 군사력에 키운다 그러면 우리를 왜 쳐들어오냐고. 그냥 한반도 통일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공산주,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해보니까 소련 붕괴됐잖아. 망했잖아.
그러면은 자본주의로 가면 되는 거지. 자본시장을 익히고. 그렇지 않나? 내가 틀렸나? 여기 보니까 조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관련 국가 긴밀히 협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핵 만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몇 배를 받아내가지고 포기하고는 그러고는 북한의 경제 성장 그럼 좋된 거지. 보통 보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병 같은 거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상김씨에 내력이 있는 거야. 유전병. 그러면은 뭐 살 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는 김정은이 그 다음에 북한이 해피해질 건데 그리고는 김정은이 북한이가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좀 더 사람같이 살지 않을까? 혼자 말 타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나이에 여기저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른 나라에 다 먹었다. 배부르다. 아무튼 오늘 뉴스는 북한이 중국에 간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원래 중국하고 친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고 사이가 한동안 좀 틀어졌었거든. 틀어졌다기보다는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았었거든. 아무튼 뭐 몇 시야? 7시 26분. 커피를 한잔 마시고 경제 뉴스를 한번 봐야지. 여야당이 자기네 집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장기화시키려고 무진하게 애를 쓰고 있다. 아 이거 좀 흔들 걸 잘못했다. 아보카도가 진짜 맛있어. 한동안 안 먹었었던 게 사오면은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 놔둬가지고는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있겠지 싶었는데 아니야. 2주를 놔두는데도 아니야. 그냥 썩어만 들어가지. 바깥에 놔뒀더니. 근데 이거 거는 괜찮아. 도배다. 김정은 다자 외교 무대 데뷔 2년 만에 해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가지고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양자가 아니라 양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양자 정상회담이 아닌 정상들의 다자 행사에 참석하는 건 김일성 주석 이후 처음이다. 거의 진짜 30년 만이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 때 올 수 있다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그러네요.
싱가포르 갔던 건 아니지. 2019년 베트남 쭉 해가지고 음, 음,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이야. 이때 10월에 중국 정부 수립 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갔고, 그리고는 1959년과 61년 소련, 그 다음 65년대에는 인도네시아, 80년도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다자 외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래요. 봐봐. 그러니까 전쟁 나고 난 다음번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잘 살았다니까, 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저렇게 갔지. 하지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자 무대엔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 김정은의 중구 열병식 참석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45년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거다. 음, 또 보면은 방중기간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할 수 있고,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 이란 등의 정상급 인사들과 면담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네. 정부는 관계 기관을 통해 가지고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제 한미 정상회담 또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전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 나가셨네? 왜 다 나갔지? 난 한 몇백 명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쯤이면 내 영상을 몇백 명, 몇천 명이 보고 있을까? 응?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아니면 보고 계시는가? 아이러니하네. 응? 오이에 물이 많네. 아무튼 뉴스는 대충 다 봤습니다. 오늘 주식장은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오른다 그러면 또 내릴 수도 있겠지. 나는 이제는 여야당이 좀 그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막 들으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야, 출산율도 최저고 사망률 최고고 그런 거야. 왜? 여야당이 저렇게 싸우고 뭐라 그럴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는 서로 치어뜯고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런 거야. 국민들도 뉴스 보면 희한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도 많고. 내가 요즘 사회부는 안 보잖아요. 진짜 이상한 뉴스 많다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을 저렇게 국민들한테까지 저러는데, 난 저거는 아니라고 봐. 복수심도 강한 사람 같고 별로야.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 그렇잖아. 정청래 저런 사람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겠냐고. 응?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면 되지 굳이 사회주의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응? 중국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중국이야 워낙 거대하고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음. 여기 보면 정기 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이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다 이랬는데, 개혁하고 민생을 잡는다 그러기 전에 여야당이 통합을 해야 되는 거야. 응? 민생은 여야당이 통합이 되면은 민생은 그냥 잡혀요. 여야당이 통합을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 난 저기 병기 저 사람도 별론 것 같아. 아니 극자라서 그런 거야. 극자, 극우 엄청나게 보수적이잖아. 음, 정청래한테 딸이 있다 그러던데. 좀 아들이 있다 그랬나? 음,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도 너무 그러지 말라니까. 못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정도면 잘한 거지. 문재인 때 뭐 있었어? 가가지고 허허허허 웃고 맞지.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웃기만 한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뭐 하면은 액션이 있어줘야 되잖아. 그냥 그냥 처음에는 트럼프도 한 번은 오케이 발리 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이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어필을 못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할배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어필을 한 거야. 그게 괜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 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나는 저렇게 말하는 정청래가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뭐라 그럴까, 윤석열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지. 정청래 같은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저들이 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회주의로 만들려 그런다 그러잖아. 이제 종료할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잘 적어야 돼. 기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정청래를 띄우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 기사의 기자나, 기자를 욕하면 좀 그렇긴 하다면서도 뭐 아무튼 그 기사를 비난을 하고 그 신문사를 비난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따위 글을 적냐 이러면서.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마만히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좋은 하루 보내셔요.